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도 우세하거든요. 일단은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쇄신이 이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사업 중심으로 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예. 지금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사업 부분이 올해 3분기까지 합산 영업이익이 12조 2,200억 원으로 같은 기간에 SK 하이닉스 경쟁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조 4천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SK 하이닉스에 밀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도 한때 10만 전자라고 해서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5만 원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도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반도체 사업 부문에 사실 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인사 폭이나 규모도 어떻게 될지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 상황 녹록지 않다. 이번 인적 쇄신을 통해서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상 필벌이 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사업 경쟁력으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게 창사 이래 지금 사실상 최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권을 갖다가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특히 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 HBM에서 SK 하이닉스에게 완전히 뺏겼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장단 인사에서 사장 승진 2명, 업무 변경 3명 등으로 5명 규모의 소폭 인사를 단행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큰 폭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문에서는 주요 사장단의 이동 및 교체가 예상이 되고요. 임원 승진 규모도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지금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고 하면 좀 엔비디아가 많은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잖아요. 젠슨항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삼성전자 인공지능 AI 메모리 칩 납품 승인을 위해서 좀 빨리 작업 중이다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 그럼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어쨌든 호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지난 23일에 홍콩 과기대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에서요. 예. 지금 블룸버그 TV와 인터뷰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갖다가 납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물량을 대부분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지난 31일에 그 품질 테스트에서 중요한 단계를 완료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상당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물량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이 다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만약에 납품이 돼도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엔비디아의 납품이 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예. 이것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사실은 향후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희소식이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주가가 이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 네.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너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위기설을 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은행 점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최근 5년 동안 국내 은행 점포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여러 은행을 한 점포에서 이용하는 공동 점포가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은행 점포하고 ATM 머신까지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네. 2019년 말 대비로 올해 10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은행 점포 수는 15.5% 감소를 했고 ATM 머신 같은 경우는 25.5% 감소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은행원들의 연봉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은행원들 명예퇴직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그쵸. 비난이 예. 있는데 많은 명예퇴직금을 주더라도 그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점포수를 줄이는 것이 은행의 이윤을 늘리는 조치이다 보니까 점포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대신에 비대면 영업, 그다음에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실은 이 디지털 뱅킹에 취약한 고령자 그다음에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사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는 그렇죠. 것이 예.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 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은행들이 점포 하나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점포를 좀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대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공동 점포도 하나의 해법이 되고요. 이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사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네. 우체국을 좀 공동 점포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동식 점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큰 이제 트럭 같은 컨테이너 같은 것에다가 점포를 만들고 그것을 일정 일자의 특정 지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동식 점포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은행 관련 업무들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금 뭐 본격적인 업무를 하기도 전에 뭐 관세 카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면서 벌써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번에 얘기를 한 그 관세는 자신의 SNS 계정에 언급을 한 것인데요.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중국의 기존에 부과된 관세에다가 더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취임을 한 내년 1월 달에 취임을 하자마자 즉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일단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통해서 상당수의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26년에 재협상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양자 무역 협상을 위한 새로운 협상 카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무엇이 시사하냐면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양자 무역 협상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초강경 관세를 위협을 함으로써 상당히 유리한 또 무역 협상을 유도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사상 최대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통상 압박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미국으로부터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늘리는 게 무역 수지 흑자를 낮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에너지라든지 무기를 수입하는 게 단기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관세, 통상 여러 가지 경제 영역에서 지금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터라 지금 우려가 큽니다. 오늘 새벽에 속보로도 전해진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보조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기 전에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추진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측에서 상당히 약속받은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지역이 텍사스하고 인디애나주인데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 규모를 만약에 보조금을 없앤다고 하면
그 해당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사실 해당 지역민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규모를 일부 줄일 수는 있어도요. 예.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보조금 규모를 줄인다고 하면요. 사실 우리 기업도 향후 예측된 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어떤 트럼프의 변화무쌍한 이제 경제 정책의 예고들이 좀 많았는데 보조금 재검토, 관세 카드도 꺼내 들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해외 증시를 보니까 뭐 유럽은 좀 떨어졌는데 뉴욕 증시는 모두 올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이러한 그 관세 협박이 실제로는 그 협상용에 불과하다라는 전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이런 관세 협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양자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 부과하는 관세는 이거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외에도 지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예. 여기서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 미국의 전미 국제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협회 공동 컨퍼런스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전미 국제경제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이제 1회 그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거기서도 전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됐을 때 미국에서는 당연히 주식이 상승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붐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관세 때문에 이제 외국의 주가는 하락을 하고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호황이 예측이 돼가지고 미국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단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 이제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네. 주류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네. 예.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트럼프 관세 워딩이 나온 직후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도 또 출렁였던데요. 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GM, 포드,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올 때 뭐 25% 만약에 진짜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관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 내에서 그 자동차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만드는 자동차 부품도 미국으로 가져올 때 당연히 거기에 관세가 붙게 되죠. 그다음에 포스코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자동차 업체에다가 강판을 납품을 하는데 그것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져올 때 25% 관세가 붙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미국에서 제조하는 자동차의 가격에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돼서 미국의 자동차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더 협상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이슈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